1845년 영국. 아침 햇살이 블랙우드 연계, 일라이자 블랙우드의 침실에 드리워진 두꺼운 다마스크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에게 부드러운 빛을 던졌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는 임박한 파멸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풍성한 젓갈색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아름답지만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 을에 그러하듯 신부의 기대로 빛나야 할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체념으로 흐려져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시녀였던 마사는 등 뒤에서 묵묵히 일하며 정교한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의 등줄기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진주 단추들을 채워나갔다. 그 옷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의처럼 느껴졌다. 3개월 전 블랙우드 경은 해링턴 남작과의 약혼을 발표하며 자신의 기대를 분명히 밝혔었다. 남작은 그녀보다 40살이나 연상이었고, 그의 잔인함에 대한 평판은 런던의 응접실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으며, 아버지의 무모한 투자와 도박 빚으로 초래된 가문의 재정적 파멸을 막기 위해 일라이자에게 요구된 희생이었다. 정교하게 준비된 혼수품, 호화로운 예식, 그리고 이미 아래층에 도착하고 있는 수백 명의 귀족 하객들은 모두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파는 본질을 감추기 위한 금박 장식에 불과했다. 마사가 세심하게 빗어 올린 그녀의 젓갈색 머리칼 위에 섬세한 레이스 베일을 얹어주자 일라이자는 거울 속에서 마사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했다. 이건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장례식 같구나. 그녀는 방 안에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사의 손가락이 베일 위에서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에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에 대한 공감이 비쳤다. 창밖의 아름다운 봄 아침은 잔인한 조롱처럼 보였고, 명랑한 새소리와 햇살은 일라이자의 마음속 황량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도 한때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처럼 희망과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동반자 관계에 대한 환상을 품고 결혼을 꿈꿨었다. 하지만 그 꿈은 2시즌 전 세바스찬 손필드가 설명도 없이 그녀의 삶에서 물러났을 때의 조용한 절망 아래서 시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무게 아래 완전히 짓밟혔다.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젊은 몸매를 너무 오래 쳐다보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소유욕으로 얇은 입술을 구부리는 남자에게 평생을 묶는 서약을 해야 했다. 복도에서 블랙우드 경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딸을 세인트 조지 예배당과 기다리는 신랑에게 데려다줄 마차로 안내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일라이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들어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아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통을 목격하는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며, 붉어진 눈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라면 그녀의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가 쇠창살처럼 가차없이 다가오는 미래에 맞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지라도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숙녀의 위엄을 갖추고 맞설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인트 조지 예배당, 런던의 상류층이 부채 뒤에서 속삭이는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된다. 일라이자는 무리에서 떨어져 서 있는 손필드 공작, 세바스찬의 당당한 모습을 발견한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강렬한 회색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치자 그녀의 가슴속에 예기치 않은 떨림이 일었다. 세바스찬은 2년 전 한때 그녀에게 구애했으나 의문스럽게 물러나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의 존재는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과거에 대한 잔인한 상기처럼 느껴졌다.
40살 연상인 해링턴 남작은 서약을 읊으며 쌕쌕거렸고 세바스찬은 거의 감추지 않은 경멸의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세인트 조지 예배당은 아침 햇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고 고딕 양식의 아치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수백 명의 귀족 하객들이 고풍스러운 신도석을 가득 메웠고 둥근 천장 아래에서는 비단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물결이 바스락거렸다. 일라이자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가슴속에 공허한 아픔을 감추는 능숙한 우아함으로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제단에서 기다리는 나이든 인물, 즉 값비싼 옷으로도 이른 살의 노쇠함을 감출 수 없는 해링턴 남작의 마른 체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랑 옆에 자리를 잡자 보석 박힌 부채 뒤에서 오가는 미묘한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런던 사교계의 엘리트들은 이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결합, 즉 나이와 부에 희생된 젊음과 아름다움의 낭비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따끔한 자각이 그녀의 시선을 예배당 뒤편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무리와 떨어져 한 키 큰 인물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이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알고 있던 넓은 어깨와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틀림없었다. 쏨필드 공작 세바스찬은 그들 사이의 공기를 꿰뚫을 듯한 강렬함으로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꿈을 떠도는 이목구비에서 검은 머리카락은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의 회색 눈은 예배당을 가로질러 그녀의 눈과 마주쳤지만 그 표정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가슴속에 예기치 않은 떨림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가 2년 전 아무런 설명 없이 구애를 거두어 그녀를 당혹감과 상심 속에 남겨둔 이후 묻어버리려 애썼던 감정들을 배신적으로 상기시켰다. 그의 존재는 이제 운명의 특히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고 사랑 없는 결합을 맹세하는 동안 진정한 애정의 기억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가 무슨 권리로 그녀의 항복을 목격하고 그녀가 필요에 의해 해야 할 일을 할 때 침묵의 심판자로 서 있는 것인가? 주교가 그녀를 해링턴 남작에게 묶어줄 고대의 말들을 읊조리는 동안 예식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다. 남작은 서약을 반복하면서 숨소리가 쌕쌕 들렸고 그녀의 손을 소유욕에 차 움켜쥔 그의 양피지 같은 손은 차갑고 건조했다. 일라이자는 자신의 미래를 봉인하는 말들과 단절된 느낌으로 기계적으로 응답했다. 그녀의 주변 시야는 배신적으로 세바스찬이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인지했고 이 거리에서도 그의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어떤 도착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즉 그의 거절이 그녀를 이끈 길의 정점을 목격하기 위해 온 것인지 씁쓸한 분노와 함께 궁금해했다. 남작은 덜거덕거리는 기침과 함께 서약을 마쳤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끌었지만 주교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자 그의 흐릿한 푸른 눈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일라이자가 새 남편의 팔에 의지해 회중을 마주 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세바스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렸다. 남작이 소유욕에 찬 만족감으로 그녀의 손을 토닥이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표정은 거의 감추지 않은 경멸로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 즉 일라이자가 오랫동안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무언의 소통이 오갔다. 그때 오르간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는 통로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이제 해링턴 남작 부인이 된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고 세바스찬 쏨필드는 그녀의 뒤에서 굳어진 채 서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평원처럼 그녀 앞에 놓인 삶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가능성의 유령처럼. 블랙우드 저택은 불빛으로 환하게 타올랐고 웅장한 연회장은 결혼 축하연을 위해 탈바꿈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상석에 앉은 일라이자를 둘러싼 귀족들의 얼굴 바다를 비추었다. 그녀는 해링턴 남작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손가락에 끼워진 무거운 금반지가 마치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고 그녀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무기력하게 뒤적였다. 결혼식 하객들 앞에 차려진 호화로운 음식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가장할 기운조차 없었다. 남작은 그녀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축하 인사를 받고 놀라운 양의 와인을 마시느라 너무 바빴다. 얇은 입술이 보라색으로 물든 채 그는 곧 일라이자가 안주인이 될 자신의 영지에서 가을 사냥 계획에 대해 블랙우드 경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축하객들의 행렬이 흐릿해질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의식을 꿰뚫었고 그녀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얼굴을 날카롭게 올려다보았다. 썬필드 공작 세바스찬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정장은 그의 넓고 강인한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하며 갓 결혼한 부부에게 허리를 숙였다. 해링턴 부인, 온갖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결혼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그의 깊은 목소리에 깔린 긴장감은 관례적인 축하의 말과는 상반되었다. 그 말들은 의미심장하게 그들 사이에 떠돌았고 일라이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옆에 있던 남작은 눈에 띄게 발끈하며 그의 흐릿한 눈이 불쾌감으로 가늘어졌다. 거의 감추지 않은 모욕에 대한 반응이었다. 해링턴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는 쌕쌕거리는 웃음으로 응수하며 그녀의 팔을 너무 꽉 움켜쥔 손으로 일라이자를 소유욕에 차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썬필드, 분수를 잊었군. 내 아내는 대부분의 젊은 아가씨들이 부러워할 자귀와 재산을 확보했네. 내 보호 아래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걸세. 보호라는 단어에 세바스찬의 회색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지만 그의 얼굴은 요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무표정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돌아서서 떠날 때 그의 소매가 일라이자의 의자 뒤에 충실히 서 있던 마사와 스쳤고 일라이자는 그들 사이에 무언가 전달되는 그의 손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 상호작용은 불과 몇 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남작은 이미 축하를 건네러 다가오는 웩슬리 백작 부인에게 주의를 돌리느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후 일라이자가 귀부인들의 휴게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마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작은 접힌 종이를 쥐어주었다. 귀중한 잠시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일라이자는 불안정한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한때 구애의 편지에서 받았던 대담하고 비스듬한 필체를 알아보자.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쿵쾅거렸다. 내 남편은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다. 경계하라. 그 수수께끼 같은 경고는 그녀의 피 속으로 얼음을 흘려보냈고 약혼 발표 이후 그녀를 괴롭혔던 이름 없는 공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즉시 쪽지를 파기했고 벽난로에 구겨 넣어 종이가 불꽃 속에서 오그라들고 검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하객들 사이에서 세바스찬의 큰 키를 찾았지만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신비롭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경고와 이제 그녀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자에 대해 제기된 불안한 질문들만을 남긴 채 음악가들이 첫 춤을 준비하자 남작의 손이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의 얇은 손가락은 그녀의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고 일라이자는 그의 흐릿한 눈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세바스찬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경고하려 했는지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궁금해했다. 블랙우드 저택에 저녁이 내리고 결혼 축하연이 마지막 시간에 접어들면서 촛대의 부드러운 금빛 불빛이 축제의 대미를 위해 남아있는 하객들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링턴 남작이 상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연약한 몸은 하루 종일 마신 와인의 영향으로 약간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은 불안할 정도로 또렷하게 젊은 신부를 응시했고 그 강렬함에 일라이자는 오한을 억눌렀다. 남작이 수정 고블릿의 나이프를 두드리자 연회장의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은 일라이자 옆에 서 있는 상석으로 쏠렸다. 그의 양피지 같은 손이 갑자기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특별한 축배를. 그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짓에 하인이 나타나 유난히 짙은 심홍색,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어두운 와인이 담긴 단 하나의 고블릿을 은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우리의 결합을 이 고대 해링턴 가문의 전통으로 봉인합시다, 여보. 하인이 특이한 고블릿을 그녀 앞에 놓자 일라이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연회장 입구 근처에 뻣뻣하게 서 있는 세바스찬이 다시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의 회색 눈은 그 와인에 너무나 노골적인 경악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수백 개의 눈이 기대에 차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에게 화려한 잔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남작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숨결은 시큼했고 손가락은 그녀의 팔뚝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마시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결합을 봉인하기 위해. 애정의 거칠애 아래 숨겨진 명령은 명백했고 그의 흐릿한 눈은 이제 경고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남편의 소나기와 런던 사교계의 시선 사이에 갇힌 일라이자는 무거운 고블릿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면서 목구멍에서 공포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방 건너편에서 세바스찬이 갑자기 움직여 긴급한 목적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하객들의 압박은 너무 두터워 제 시간에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었다. 남작의 손이 여전히 쇠사슬처럼 그녀의 팔을 옥죄는 가운데 일라이자는 고블릿을 입술로 가져가 깊이 마셨다. 예의와 복종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경고를 압도했다. 액체는 예상외로 쓰고 이상하게 목구멍으로 흘러내렸고 그 뒤에 타는 듯한 감각을 남겼다. 그것은 즉시 강한 와인의 맛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방 중간쯤에서 얼어붙은 세바스찬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이미 일어난 일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남작은 만족스러운 고갯짓과 함께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고 축배에 응하여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는 근처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들은 의식의 특이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축하하는 군중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세바스찬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거의 억제되지 않은 분노와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일라이자는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한 손으로 고블릿을 내려놓았다. 이미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온기가 위장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약간 흐려졌고 씁쓸한 맛이 훨씬 더 나쁜 일의 전조처럼 혀에 남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나면서 일라이자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입가에 고정된 형식적인 미소는 위장에서 타는 듯한 감각이 강해지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그 감각은 놀라운 속도로 가슴을 통해 위로 퍼져나갔다. 연 회장은 그녀 주위에서 기울어지고 흔들리는 듯 했고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흐려지면서 하객들의 얼굴은 불분명한 형태로 흐릿해졌다. 숨쉬기는 힘들어졌고 보이지 않는 죬쇠가 폐를 조이는 것에 맞서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는 똑바로 서 있으려는 노력으로 하얗게 변했지만 사지를 통해 퍼지는 나약함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강력했다. 격렬한 떨림이 그녀의 몸을 덮쳤고 그녀는 의자에서 쓰러져 아이보리색 비단과 레이스가 소용돌이치며 바닥에 구겨졌다. 상석 근처의 하객들로부터 첫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가오는 어둠의 안개를 통해 일라이자는 연회장 전체에 혼란이 터져 나오는 것을 희미하게 인식했다. 여자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고 남자들은 의사를 부르짖으며 축제는 혼돈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녀의 희미해지는 의식은 세바스찬이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그의 얼굴이 절박한 긴급함으로 일그러지며 혼란스러운 하객들과 하인들의 인파를 뚫고 그녀에게 도달하려 애쓰는 것을 감지했다. 남작은 소동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서 있었고 쓰러진 신부를 도우려는 움직임 없이
마치 자신의 아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약간 흥미로운 실험을 관찰하는 것처럼 기괴하게 어울리지 않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일라이자는 강한 팔에 안겨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는 넓은 가슴에 받쳐졌고 세바스찬이 바닥에 그녀 옆에 무릎을 꿇자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공황에 빠진 목소리들의 불협화음을 뚫고 들려왔다. 독약이다. 이럴까봐 두려웠지. 그의 어조는 긴급했지만 침착했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 맥박을 짚자 빠르고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너무나 가까워진 그의 회색 눈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타오르며 공간을, 물을, 그리고 즉시 자신의 마차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를 뚫고 일라이자는 남작의 말을 들었다.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그녀의 속을 태우는 불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재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를 구할 순 없어, 손필드. 그 화합물은 너무 빨리 작용하거든. 그의 말에는 그가 보여주었던 비틀거리는 노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대신 단 한순간의 끔찍한 명료함 속에서 세바스찬의 모든 경고를 확인시켜주는 계산과 악의가 드러났다. 일라이자는 말을 하려고 왜냐고 묻고 단지 체념에 찬 슬픔의 날이어야 했던 날에 어떤 악이 그녀에게 닥쳤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고통스럽게 수축하여 혀에 피해 금속 맛을 가져오는 약한 헐떡임만을 허락했다. 그녀는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세바스찬이 그녀의 축 늘어진 몸을 팔에 안고 일어서자 그의 목소리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귀에 대고 멀리서 웅궁거리는 소리 같았다. 버텨 일라이자, 나를 떠나지 마. 마침내 널 다시 찾았는데 지금은 안 돼. 그 말들은 그녀의 머리가 그의 팔 위로 뒤로 젖혀지면서 어둠 속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몸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혈관을 질주하는 독에 굴복했고 세바스찬이 그녀를 홀에서 신속하게 옮기면서 연회장과 그곳의 사람들은 무무탄성리틴 속으로 사라졌다. 세바스찬은 일라이자의 축 늘어진 몸을 가슴에 안고 저택의 구불구불한 복도를 질주했다. 그녀의 머리는 생명 없이 흔들렸고 그는 독이 치명적인 작용을 완료하기 전에 사적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와 신부를 돌려달라는 남작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세바스찬은 동쪽 별관 옆의 작은 응접실에 도달할 때까지 한결같은 목적으로 나아갔다. 마사는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채 바싹 뒤따라왔고 세바스찬이 진홍색 벨벳으로 덮인 긴 의자 위에 일라이자를 부드럽게 눕히자 무거운 참나무 문을 닫았다. 그녀의 피부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져 벨벳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재빨리 손잡이 아래에 의자를 끼워 문을 막았고 첫 번째 분노에 찬 문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남작의 입장을 요구하는 흐릿한 목소리는 세바스. 그의 앞에 놓인 얕은 숨을 헐떡이며 싸우는 여성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함에 따라 거의 들리지 않았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그는 맑은 액체가 담긴 작은 수정 약병을 꺼냈다. 문 너머 복도에서 터져나오는 혼돈과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고통의 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입을 가리고 흐느끼는 마사의 공황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바스찬은 긴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한쪽 강한 팔을 일라이자의 어깨 밑으로 넣어 그녀의 머리와 상체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이 어두운 옷감 위로 액체불처럼 그의 소매를 덮었다. 이 해독제가 그녀를 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마셔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위험 있었지만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드러내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것 없이는 죽을 것이오. 일라이자의 눈이 잠시 가늘게 뜨였다가 초점 없이 고통으로 흐려졌고 세바스찬이 이로 약병 마개를 열고 마개를 예의나 격식 없이 뱉어낼 때 작은 신음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압력으로 그녀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벌리고 귀중한 해독제가 턱으로 쓸모없이 흘러내리지 않고 목구멍에 닿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 액체를 직접 입안으로 부었다. 그녀의 몸이 침입에 경련하며 치료제를 거부하려 하자 세바스찬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삼키도록 강요하며 그녀의 입을 단단히 눌렀다. 그의 손길은 그 단호함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부드러웠다. 마셔, 일라이자, 제발. 마지막 액체가 그녀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사라지자 그의 목소리는 거친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의 내밀한 긴박함은 모든 가식을 벗겨냈고 그가 그녀를 가슴에 안고 한 손으로는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해독제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강인한 몸의 모든 선에서 날것의 감정을 드러냈다. 사라져, 일라이자. 그는 그녀의 귀에 가까이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그의 말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방 건너편에 있던 마사는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는 널 잃을 수 없어. 내가 그토록 어리석게 포기했던 것을 되찾을 용기를 마침내 찾았는데 지금은 안 돼. 그의 목소리에 담긴 노골적인 취약함은 단순한 염려나 의무를 초월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냈고 손필드 공작 세바스찬이 지금 그의 팔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여인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진실을 폭로했다. 밖에서는 블랙우드 경이 남작과 합세하여 입장을 요구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해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법적 결과에 대한 위협으로 높아졌지만 세바스찬은 오직 일라이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해독제가 남작이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신부에게 그토록 냉혹하게 투여한 치명적인 독을 중화시키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도 있는지 열심히 지켜보았다. 밤이 블랙우드 저택에 내렸다. 결혼 축하연은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어두워진 복도를 통해 조용한 속삭임이 오갔다. 신부의 갑작스러운 병과 손필드 공작의 충격적인 개입에 대해 하객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했다. 이제 병실로 변한 작은 응접실에서 일라이자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과 싸웠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격렬한 열병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통제 불가능하게 떨다가도 부자연스러운 열기로 타오르기를 반복했다. 세바스찬은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밤을 새웠다. 쉬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호를 맡기라는 모든 제안을 거절한 채 그의 강인한 몸은 지쳐 구부정해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어떤 징후라도 있는지 그녀의 힘겨운 호흡을 살폈다. 마사는 세바스찬이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깨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인접한 방에서 쉬도록 설득되었고 구석의 괴종시계가 자정에서 새벽으로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리는 동안 그는 일라이자와 단둘이 남았다. 잠시 정신이 들 때면 일라이자는 눈을 떠 그의 얼굴이 자신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색 눈은 걱정으로 어두웠지만 의식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열병의 꿈이 그녀를 결혼식과 독약, 2년 전 설명 없이 자신을 떠나던 세바스찬, 그리고 그 끔찍한 무관심으로 자신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던 남작의 소용돌이치는 환상 속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그런 맑은 정신의 한순간에 그녀는 겨우 한 단어를 만들었다. 왜요? 그 질문은 현재의 상황과 2년 전 그녀를 버린 사건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그 한 음절에 담긴 그녀의 모든 질문을 이해했고 그가 그녀의 이마를 닦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그들의 구애가 갑작스럽게 끝난 이후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던 것을 밝혔다. 2년 전 해링턴이 상속을 노리고 부유한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살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소. 그의 깊은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부드럽게 울렸고 그녀의 뜨거운 피부를 계속 닦아주면서 그의 얼굴 모든 선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남작은 이미 3명의 아내를 묻었소. 각각의 죽음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모두 피해자가 그의 이름으로 유언장을 수정한 후
1년 이내에 일어났지. 나는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해왔고 스코틀랜드 야드의 특정 관리들과 협력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만큼 강력한 사건을 구축해왔소. 그는 우리의 구애를 거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소, 일라이자. 라고 고백하며 그들 둘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던 결정을 회상하자 그의 얼굴에 고통이 새겨졌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내가 그에게 맞섰을 때 당신은 해링턴의 복수 대상이 되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당신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그의 희생자가 되었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씁쓸한 자책감은 일라이자의 열에 들뜬 혼미함 속에서도 파고들었고 그녀는 떨리는 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잠시 어루만진 후 기진맥진하여 팔을 다시 쿠션 위로 떨어뜨렸다. 동이 트고 동쪽 하늘이 첫 옅은 빗줄기로 물들자 일라이자의 호흡은 점차 편안해지고 피부는 세바스찬의 손길 아래 차가워졌다. 절박한 투쟁의 몇 시간 끝에 마침내 격렬한 열이 내렸다. 해독제가 효과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긴 밤 동안 그녀의 몸에서 독을 빼냈다. 세바스찬의 안도감은 역력했고 그의 강인한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그는 잠시 그녀의 손에 이마를 기댔다. 런던 전역에서 엄격한 자제력으로 유명한 남자의 이례적인 취약한 모습이었다. 살아날 거요, 일라이자 블랙우드.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결혼 전성을 사용하며 속삭였다. 마치 신성한 서약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를 살해하려 했던 남자와의 연결을 이미 끊어버리려는 듯했다. 그리고 해링턴은 그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당신과 그리고 그 이전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한 짓 모두에 대해서. 아침 햇살이 작은 응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곳에서 일라이자는 점차 의식을 되찾았다. 몸은 끔찍한 병을 앓은 것처럼 쑤셨고 지난밤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눈을 떠 옆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세바스찬을 발견했다. 그의 강인한 몸은 너무 작은 가구에 불편하게 접혀 있었고 머리는 깨어났을 때 분명히 앞을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눈 밑에 깊은 그림자는 그가 밤새 지켰음을 증언했고 크라바트는 느슨해지고 조끼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그의 시종이 경악할 방식으로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다. 일라이자는 이 드문 무방비 상태의 순간에 그를 살펴보았다. 세월이 한때 그녀 자신의 것만큼이나 잘 알았던 이목구비에 어떤 무게감을 더했음에 놀랐다. 눈가의 잔주름은 침묵 속에서 짊어진 부담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은 문이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세바스찬은 즉시 깨어났고 그의 몸은 위험에 익숙한 사람의 반사적인 준비태세로 의자에서 풀려났다. 해링턴 남작이 제복을 입은 2명의 엄격한 표정의 경관들을 대동하고 방으로 들이닥쳤다. 전날의 연약한 모습은 차가운 분노로 대체되었고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세바스찬을 가리켰다. 이자입니다, 경관들. 남작은 의로운 분노로 진동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선언했다. 손필드 공작이 질투에 사로잡혀 제 신부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녀에게 집착해왔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 축하연에서 그녀를 납치하여 그녀를 죽이고 마치 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남작 위로 솟아오르며 거의 억제되지 않은 분노로 제 키만큼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해링턴의 비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관들을 향해 말하면서 통제되었지만 권위 있게 울렸다. 독을 투여한 것은 남작입니다, 신사분들. 그가 신부에게 혼자 마시라고 주장한 특별한 축배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그의 이전 세 아내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바탕으로 의심했기에 해독제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해링턴 부인이 마신 고블릿을 조사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해링턴이 이전에 사용했던 특정 화합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관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런던 전역의 정직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공작과 나이와 명백한 연약함이 상반된 비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남작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명히 확신할 수 없었다. 나이든 경관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밤의 시련 끝에 아직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쿠션에 기대 힘겹게 앉으려 애쓰는 일라이자에게 말했다. 부인,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불행한 상황에서 부인의 증언이 가장 명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일라이자에게 쏠렸다. 남작의 시선은 갑자기 경고로 날카로워졌고 세바스찬의 시선은 그녀의 여전히 약한 상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으며 경관들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주시하고 평가했다. 겨우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일라이자는 이 중대한 순간이 무엇인지 인식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남작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를 다른 여성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법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유리했고 아내의 신체, 재산, 증언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일라이자는 정의가 승리하려면 그 제약을 거스를 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지를 떨리게 하는 자녀 약기운에 맞서 몸을 가다듬으며 뒷딸을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할 선택을 할 준비를 했다. 경관들은 일라이자가 사건을 조심스럽게 설명한 후 마지못해 떠났다. 그녀는 피로로 인해 정확히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기억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고발을 하기 전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 그녀의 외교적인 답변은 두 남자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다음 날 그녀의 완전한 진술을 위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시적인 유예를 제공했다. 세바스찬은 블랙우드 경이 이 추문적인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주장하자 눈에 띄게 마지못해 물러났고 일라이자는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남작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해링턴 남작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오싹했다. 그의 구부정한 자세가 꼿꼿해졌고 손의 떨림은 마치 단순한 가장이었던 것처럼 사라졌으며 흐릿한 눈은 갑자기 악의적인 명료함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일라이자가 여전히 서 있기에는 너무 약해 누워있는 긴 의자로 다가갔다. 그의 얇은 입술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는 나이에 비해 놀라운 활력으로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조용히 죽었어야지. 여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고 차갑고 정확했으며 시체의 촉감 같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각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이전 세 아내는 모두 이 불쾌한 소동 없이 그랬지. 간단한 축배, 잠결의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깔끔하게 내 계좌로 이체되었지. 그의 본성에 예기치 않은 폭로는 일라이자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했다. 세바스찬의 경고가 담고 있던 모든 공포가 끔찍한 현실로 구체화되는 동안 남작은 그녀가 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듯 독백을 계속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상자를 꺼내 열어 고운 흰색 가루를 드러내며 계속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너의 헌신적인 공작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교수형에 처해질 테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손필드 고귀한 공작이 사랑했던 여인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느니 차라리 독살했다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지. 법원은 슬픔에 잠긴 남편에게, 특히 나 같은 인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동정적일 걸세. 한때 그저 불쾌하게만 여겨졌던 늙은 얼굴은 이제 그 계산된 잔인함 속에서 괴물처럼 보였다. 존경받는 인물의 가면은 완전히 녹아내려 포식자의 본성을 드러냈고 그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다. 열린 독약 상자를
마치 재물처럼 앞에 들고서. 일라이자는 몸을 일으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지난밤의 시련으로 인해 사지는 배신적으로 약했고 쿠션에 기대어 몸부림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에 불과했다. 남작이 무서운 기세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빈손이 그녀의 턱을 잡아 입을 억지로 벌리려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마사가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눈앞의 광경에 공포로 커졌다. 시녀는 문간에서 얼어붙었고 쟁반은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그녀는 남작이 명백한 사리를 품고 주인 아가씨 위에 군림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의 본성의 증거는 그의 자세와 여전히 들고 있는 독약 모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충격적인 침묵에 정지된 순간 일라이자는 마사의 얼굴에 이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이내 충성스러운 하인이 말없이 방에서 물러나며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결심이 뒤따랐다. 남작은 좌절의 신음과 함께 문 쪽으로 획 돌아섰고 은색 상자를 닫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증인의 존재로 그의 일을 완수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해링턴 부인. 복도 밖에서 목소리가 다가오자 그의 노쇠한 모습이 잘 다른 외투처럼 돌아오며 그가 내뱉었다. 법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 내 재산이며 나에 대한 당신의 증언은 영국 어느 법정에서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요. 그의 위협이 그들 사이에 공기 중에 머무는 동안 세바스찬이 마사와 함께 문으로 뛰어 들어왔다. 공작의 표정은 그가 눈앞의 장면과 일라이자의 창백한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인지하면서 천둥 같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운명적인 결혼식 이틀 후 세바스찬은 새벽에 블랙우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승리에 차 있었고 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현관홀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다. 그는 그 사이의 시간을 이전 아내들이 사망했을 때 해링턴께서 일했던 하인들의 증언을 모으는 데 보냈으며 각 사망 몇 주 전에 남작이 했던 특이한 구매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는 화학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증거는 정황적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고 처음에는 왕국의 귀족에 대한 그러한 비난에 회의적이었던 당국이 더 철저한 조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했다. 세바스찬은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남작에게 배정된 방에서 멀리 떨어진 객실에서 마사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회복 중인 일라이자에게 이 진전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커져가는 기대감은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경보로 바뀌었다. 침대는 마치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 어디에도 일라이자나 그녀의 충성스러운 신녀의 흔적은 없었다. 화장대 위에 접힌 종이가 그의 눈에 띄었고 바깥쪽에는 마사의 단정한 필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찢어 열고 시녀의 말이 그녀가 목격한 오싹한 대립과 그것이 촉발한 절박한 행동을 드러내면서 점점 더 긴급하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나으리, 저희는 나으리의 귀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사는 썼다. 제가 보고 들은 것 이후로 저는 제 주인 아가씨가 이 지붕 아래 머무는 매 순간 그녀의 생명을 두려워했습니다. 남작은 자신의 살인 계획을 완료하고 그녀의 죽음에 당신을 연루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저는 해링턴 부인을 손필드 홀로 모셨습니다. 나으리께서 한때 그곳이 아는 곳 중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정의 하인 출입구를 통해 떠났습니다. 시내가호로 이 쪽지가 남작이 그녀의 부재를 발견하기 전에 나으리께 닿기를 바랍니다. 세바스찬은 주먹으로 쪽지를 구겼다. 일라이자가 해링턴의 즉각적인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 여성이 혼자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는 동안에도 남작의 목소리가 비난으로 높아지면서 아래층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납치라는 단어가 저택의 아침 정적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재빨리 창문으로 이동한 세바스찬은 아래 안뜰에서 펼쳐지는 암울한 광경을 관찰했다.
남작은 경관이 아닌 것이 분명한 몇몇 거친 인상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고 명령을 내리면서 격렬하게 손짓했다. 그의 연약함의 가식은 분노 속에서 완전히 버려졌다. 하인들은 딸의 안전만큼이나 평판을 걱정하는 창백한 얼굴의 블랙우드 경위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창문과 문간에서 불안하게 엿보았다. 세바스찬은 행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차가운 확신으로 알았다. 남작은 일라이자가 어디로 도망쳤을지 추측하고 나면 곧 손필드 홀로 가는 모든 길을 수색할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혼자 여행하는 두 여성은 이제 아래 안뜰을 가득 채운 고용된 폭력배들에게 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군사훈련에서 비롯된 조용한 효율성으로 세바스찬은 방에서 빠져나와 집 앞의 소동을 피해 옆 출입구를 통해 마구간으로 향했다. 몇 분 안에 그는 블랙우드 저택에서 말을 달려 멀어지고 있었고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지를 향해 덜 알려진 길을 택하며 혹독한 속도로 말을 몰았다. 그는 해링턴의 부하들과 남작이 공개적으로 그를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납치했다고 비난하면서 곧 런던 전역에 터져 나올 스캔들 모두와 경주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영국 시골이 녹색 들판과 울타리의 흐릿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세바스찬의 마음은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쪽지에서 제안한 대로 일라이자와 마사가 자정에 떠났다면 어디쯤 있을지, 그리고 이제 사리를 품고 그들을 추격하는 위험과 어디서 마주칠지를 추정했다. 손필드 홀은 황혼의 하늘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드넓은 튜더 양식의 저택으로 지는 해가 광활한 공원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자 고대의 돌들이 호박색 온기로 빛나는 듯했다. 일라이자는 고용된 마차 창문에서 그 위풍당당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독과 끔찍했던 여정으로 약해져 있었고 마사의 지지하는 팔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유일한 피난처 희망을 상징하는 영지에 다가가고 있었다. 여정은 힘들었다. 일라이자가 쉴 수 있도록 자주 멈추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남작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주요 도로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더뎠다. 마차가 웅장한 입구 앞에 멈추자 마치 그들의 도착이 예상되었다는 듯 거대한 참나무 문이 즉시 열렸고 평범한 가정부 이상의 권위를 암시하는 품위를 지닌 우아한 노부인을 필두로 한 하인들의 줄이 드러났다. 손필드 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링턴 부인. 여인이 마차에서 일라이자를 내리는 것을 도우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힘이었다. 저는 가정부인 윈터스 부인입니다. 공작 전하께서 오신다는 전갈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기진맥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라이자는 하인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없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주인이 없는 공작 저택에 도착했을 때 기대되는 혼란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신 윈터스 부인이 효율적으로 하인들에게 그들의 빈약한 짐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시녀에게 뜨거운 목욕과 가벼운 닭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동안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 오가는 아는 체하는 눈짓을 마주했다. 가정부는 직접 일라이자를 높이 솟은 목조 천장과 조상들의 초상화가 있는 웅장한 현관홀을 지나 웅장하게 조각된 계단을 올라 저녁 이슬로 은빛이 된 정식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별관의 스위트룸으로 이르는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이 방은 한동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윈터스 부인은 파란색과 금색 톤으로 장식된 절묘한 침실, 그들의 도착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벽난로에서 명랑하게 불이 타오르는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전하께서 부인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커튼을 조정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실적인 어조로 계속했다. 이 방은 몇 년 동안 만일을 대비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단순한 말은 가정부가 조용히 물러나자 공기 중에 머물렀고 일라이자는 2년 전 명백히 자신을 버렸던 세바스찬이 한 여성을 위해 준비해 둔 방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그날 밤 더 이상 숙고할 기력이 없었던 일라이자는 자신의 짐이 아닌 저택 창고에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맞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것을 도와준 친절한 신녀의 보살핌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거의 즉시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고 몸은 계속해서 치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취했다. 아침은 더 큰 힘과 함께 호기심을 가져왔다. 침실에서 제공된 가벼운 식사로 아침을 먹은 후 일라이자는 몇 년 동안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스위트룸을 탐험했다. 침실에 인접한 응접실에는 벽난로 옆 벽감에 만들어진 선반에 책 컬렉션이 배열되어 있었고 제목을 살펴보던 일라이자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각 권은 그녀가 세바스찬과의 짧은 교제 기간 동안 한때 감탄한다고 언급했던 작가나 작품을 대표했다. 희귀한 시집부터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 독자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길 예술과 역사에 관한 학술서까지. 벽에는 그녀가 언젠가 방문하고 싶다고 표현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풍경을 묘사한 섬세한 수채화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 있는 책상에는 그녀가 몇 년 전 정원 산책 중에 단 한 번 언급했던 취향인 미묘한 라벤더 향이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크림색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각각의 발견은 세바스찬이 진정으로 그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기억과 관심의 테피스트리에 또 다른 시를 드러냈고 대신 그가 그녀의 보호를 위해 강요했던 고통스러운 이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계속 생각 속에 간직해온 남자의 초상을 그렸다. 그 방 자체는 그의 변치 않는 헌신의 조용한 증거로 서 있었다. 그녀가 부재 중에 창조되고 그녀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던 몇 년 동안 충실하게 유지되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던 선격이었다. 세바스찬이 손필드 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다. 여정의 마지막 몇 마일 동안 격렬한 여름 폭풍이 몰아쳐 시골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두꺼운 승마용 망태도 불구하고 그는 흠뻑 젖었다. 안뜰에 말을 내리자 머리 위에서 천둥이 쳤다. 그는 지친 종마의 곧비를 기다리던 마부에게 던지고 저택의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그의 부츠는 단호한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서면서 대리석 현관홀을 가로질러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 윈터스 부인이 즉시 나타났고 그녀의 평소 침착한 얼굴에는 그의 도착에 대한 안도감이 드러났다. 안전하십니다. 전하. 가정부는 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알렸다. 해링턴 부인께서는 어제 저녁 시녀와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손필드에 오시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대로 푸른 스위트룸에 모셨습니다. 세바스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절박한 질주의 긴장감이 압도적인 안도감에 잠시 자리를 내주었지만 이내 그들의 상황의 긴급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오 윈터스 부인. 모든 입구의 경비를 2배로 늘리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오. 가정부는 그의 어조에 담긴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떠났다. 세바스찬은 젖은 옷에서 값비싼 카펫 러너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푸른 스위트룸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두드렸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어떤 환대를 받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이 없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침실은 비어 있었지만 화장대에 놓인 개인 물품들로 보아 사람이 머무는 흔적은 역력했다. 한 시녀가 그를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일라이자는 기력을 충분히 회복하여 집안에서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었고 읽을 거리를 고르러 그곳에 갔다고 했다. 세바스찬은 그녀가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춤추는 불꽃이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의 구릿빛 톤을 강조했고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꺼낸 가죽 장정의 책을 너무나 몰두하여 보고 있어서 그가 들어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문간에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의 집 안에서 살아있고 안전한 그녀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그녀를 영원히 잃을 뻔했다는 사실의 무게가
그를 물리적인 힘으로 덮쳤다. 일라이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감정으로 거칠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돌아섰고 그들의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마주치자 책이 손가락에서 카펫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몇 년간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3번의 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젖은 옷이나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해야 할 예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바깥의 폭풍은 방 안의 감정적인 폭풍을 반영하는 듯했다. 세바스찬이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고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그녀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 딱 그만큼만 물러섰다. 당신 쪽지를 발견하고 미친 사람처럼 말을 달렸소. 그의 검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여전히 얼굴로 떨어지며 그가 고백했다. 길에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지, 해링턴이 내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당신을 찾았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이전 모든 상호작용을 특징지었던 조심스러운 자제심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세바스찬은 그녀를 불 앞의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게 했고 여전히 그녀의 손을 마치 생명줄인 양 잡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소, 일라이자. 수년간 억눌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회색 눈은 불빛과 절대적인 진실의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함을 모두 반영했다. 당신을 떠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희생이었소. 하지만 해링턴이 이전 아내들을 살해한 사실을 너무 늦게 내가 이미 당신에게 관심을 보여 당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후에야 알게 되었소. 나는 2년 동안 그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며 당신에게 다시 다가가기 전에 당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소. 그 이별의 매일이 고통이었소. 당신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신의 빛이 흐려지고 당신의 정신이 위축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말이오. 그의 고백은 위험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재회의 정점에서 모든 가식이 벗겨진 채 기교나 계산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둘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던 행동들의 진실을 드러냈다. 일라이자는 마침내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맞춰지자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들었다. 세바스찬의 갑작스러운 철수와 그녀의 결혼식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 미스터리는 이제 그들 둘을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있던 끔찍한 위험, 그녀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할 때까지 몰랐던 그 위험에 의해 밝혀졌다. 세바스찬의 고백이 그들 사이에 공기 중에 머무는 동안 도서관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끈질긴 빗소리뿐이었다. 일라이자는 그의 옆 소파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수년간의 상처와 그가 드러낸 충격적인 진실, 즉 그들 둘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도록 그를 몰아갔던 잔인한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의 얼굴은 불 쪽으로 향해 있었고 춤추는 불빛에 그의 옆모습이 날카로운 윤곽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진실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꺼리거나 할 수 없는 듯했다. 일라이자는 그 무방비 상태의 순간에 그를 살펴보았다. 사회가 아는 강력한 공장 너머의 남자, 그의 눈가의 긴장과 어깨에 지친 경사에서 고독한 지식의 부담이 역력한 그 남자를 보았다. 우리의 행복을 희생해서 저를 지켜주셨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단순한 문장은 단순한 말로는 결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세바스찬이 그때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날것의 취약함이 드러났고 그녀가 건넨 부드러운 용서에 대한 언어적 반응을 형성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일라이자는 새로운 명료함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과거의 모든 혼란과 상처가 그가 그녀를 위해 견뎌낸 것에 대한 수정처럼 맑은 이해로 변모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에 얹었고 손가락으로 그의 강한 턱선을 따라가며
피부 아래 약간 거친 수염의 감촉을 느꼈다. 그들의 눈은 조용한 교감 속에서 마주쳤고 일라이자는 그들 사이의 남은 거리를 좁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는 망설이는 부드러움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훨씬 더 심오한 것으로 깊어졌다. 수년간 억눌렸던 갈망과 새롭게 발견된 진실이 그 순간에 수렴되었고 세바스찬은 동등한 열정으로 응답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옷의 축축함은 그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감정의 정점에 굴복하면서 잊혔다. 먼저 물러선 것은 세바스찬이었다. 그의 숨결은 불안정했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로 옮겨가 그들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그렇게 하기를 꺼리는 마음을 배신했다. 당신은 아직 결혼한 몸이요, 일라이자. 그는 억제된 욕망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해링턴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필사적으로 당신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싶어도 당신을 욕되게 할 수는 없소. 그 말은 그에게 눈에 띄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명예가 그의 강인한 몸의 모든 선에서 욕망과 싸웠고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잠시 꽉 쥐었다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놓아주고 일어나 불 앞에 섰다. 그의 눈은 결코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다. 다른 남자라면 그들의 고립과 그녀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세바스찬은 자제를 선택했다. 그의 명예심은 분명히 그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세했다. 일라이자는 그의 성격의 이 증거에 새로운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현재의 철수가 2년 전 그를 멀어지게 했던 것과 같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했다. 감정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의 압도적인 존재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세바스찬. 그녀는 그가 그런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며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며 그를 따라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법률 문서가 일시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든 중요한 모든 면에서 저는 당신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절박함 때문에 저에게 강요된 종이 한 장이 제 마음을 묶지는 못해요. 그 선언은 그들 사이에 약속이자 고통으로 걸려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자연의 극적인 반주가 도서관 벽 안에 담긴 감정적인 폭풍에 더해졌다. 그들의 재회는 치유적이면서도 불완전했고 외부의 위험이 그들이 서로의 존재 안에서 다시 발견한 연약한 행복을 계속 위협했다. 썬필드 홀의 평온한 분위기는 일라이자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와 세바스찬이 남작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을 때 한 하인이 아침 식사실로 뛰어들어왔다. 세바스찬이 모은 증거들이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하인의 얼굴은 주인을 찾으러 집 안을 뛰어다니게 만든 소식을 전하며 경악으로 창백했다. 해링턴 남작이 경관들을 대동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하. 주도로에서 4분의 1 마일도 차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매우 단호해 보이며 남작 자신이 부하들을 보내는 대신 일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는 즉시 긴급한 활동으로 변모했다. 세바스찬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서들을 모아 잠긴 서랍에 넣은 후 심각한 강렬함으로 일라이자에게 돌아섰다. 시간이 거의 없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방에서 이끌었다. 그의 긴 걸음은 그녀가 짧은 거주 기간 동안 아직 탐험하지 못한 복도를 통과할 때 거의 뛰다시피 따라가게 만들었다. 남작이 당신의 행방을 추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소. 그는 당신이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의 아내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강제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이 분명하오. 세바스찬은 그녀를 조상들의 초상화 갤러리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특정 액자 뒤에 숨겨진 장치를 눌러 이전에는 참나무 패널 안에 보이지 않았던 좁은 문을 드러냈다.
이 통로는 영지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예배당 폐허로 이어지요. 그는 근처 촛대에서 등불을 켜 그녀에게 건네주며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 유적은 기술적으로 내 관할이 아니라 교회 관할에 속하는 성스러운 땅에 있소. 이것이 법적 복잡성을 만들어 해링턴이 당신을 수색하려 할 경우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소. 마사나 윈터스 부인이 돌아와도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녀가 통로로 들어서기 전에 일라이자는 그의 팔을 잡았다.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이 마침내 이 임박한 이별의 순간에 목소리를 냈다.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세바스찬? 왜 당신이 물러선 진짜 이유를 저에게 털어놓지 않고 제가 단순히 우리의 애정에 실증이 났다고 믿게 내버려 두셨나요? 세바스찬의 표정은 그들의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시 부드러워졌고 그의 빈손이 올라와 덧없는 애무로 그녀의 뺨을 스쳤다. 당신이 내 곁에서 위험에 맞서겠다고 고집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 단순한 진실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그의 이해와 그의 보호 본능의 깊이를 모두 드러냈다. 나는 당신의 용기를 일라이자.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결의를 말이오. 당신은 진실을 알았다면 내가 해링턴을 혼자 상대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그가 당신에게 복수심을 돌리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소. 자갈 위로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고 세바스찬은 그녀의 이마에 재빨리 입을 맞춘 후 그녀를 통로로 안내했다. 이제 가시오. 그는 남작과 그가 손필드 홀에 가져온 어떤 법적 얽힘에 맞설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재촉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으시오. 비록 불완전했을지라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듯이. 숨겨진 문이 그들 사이에 닫혔고 일라이자는 등불에 의지해 좁은 돌 통로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세바스찬의 모든 행동이 비록 실행은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녀의 안전을 타협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새로운 확신 사이에서 갈라졌다. 심지어 그들의 상호 행복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말이다. 세바스찬은 손필드 홀의 웅장한 현관홀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강인한 몸은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루었고 그는 반갑지 않은 방문객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정장을 입었고 손필드 공작은 두 강력한 귀족 사이에 끼어 불편한 표정을 짓는 4명의 경관들과 함께 해링턴 남작이 들어서자 귀족적 권위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내 아내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한다. 해링턴은 서론 없이 선언했다.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동굴 같은 홀에 울려 퍼졌고 그는 지팡이로 거만하게 손짓했다. 그의 연약함의 가식은 분노 속에서 버려졌다. 내 놈은 법적으로 내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았어, 손필드. 내 계급에 상관없이 이 죄로 널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세바스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회색 눈은 신성한 서약을 교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라이자를 살해하려 했던 남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는 비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외투 안에서 접힌 문서 몇 장을 꺼내 회색 머리에 풍화된 얼굴이 수년간의 복무와 그에 따른 지혜를 암시하는 수석 경관에게 말했다. 이 서류들이 흥미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블랙웰 경관. 여기에는 남작의 이전 세 아내들의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하인들의 선서 증언과 각 사망 직전에 해링턴 경이 했던 특이한 구매에 관한 런던의 한 화학자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관은 눈에 띄게 마지못해 문서를 받아들였다. 그는 귀족들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감에 분명히 불편해하며 존기를 펼쳐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세바스찬이 2년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모은 증거를 흡수하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남작의 얼굴은 검토되고 있는 문서의 성격을 깨닫자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존경받는 인물의 외관은 노출의 임박한 위협을 인식하면서 눈에 띄게 무너졌다. 내 놈은 너무 오랫동안 내 눈엣가시였어, 손필드. 그는 도끼 어린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외투 안으로 갑자기 손을 움직였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옷 안에 숨겨둔 작은 권총을 꺼내 나이에 비해 예상외의 안정감으로 세바스찬의 가슴을 직접 겨냥했다. 내 놈이 내 사랑하는 고 구제, 아내 아멜리아에 대해 처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총성이 울렸고 폭발적인 소리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에 의해 증폭되었지만 세바스찬은 여전히 서 있었다. 남작의 조준이 흔들리자 그의 얼굴에 잠시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순간 세바스찬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온 일라이자가 위층 갤러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남작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그의 총알이 빗나가게 했고 총알은 그의 심장을 겨냥한 목표를 빗나가 세바스찬의 어깨를 스쳤다.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세바스찬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진하여 남작과 무기를 놓고 씨름했고 경관들이 개입하기 위해 달려들자 마침내 해링턴의 소나귀에서 권총을 비틀어 빼앗고 발버둥치는 귀족을 제압했다. 그의 문명화된 예의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아래에 살인적인 분노를 드러냈다. 증거와 공작에 대한 살인 미수는 처음에는 왕국의 귀족에 대한 그러한 비난을 믿기 꺼려 했던 경관들에게조차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이 소의 수갑으로 남작의 손목을 채우자 세바스찬은 뒤로 비틀거렸다. 대결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총알이 살을 찢고 지나간 흰 셔츠에 퍼지는 진홍색 얼룩이 드러났다. 그는 출혈과 충격으로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웅장한 계단의 맨 아래 계단에 무겁게 쓰러졌다. 그동안 일라이자는 치맛자락을 손에 그어쥐고 얼굴 모든 선에 공포를 드러내며 그를 향해 계단을 날아내려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과 위험 사이에 몸을 던진 남자에게 다가갔고 이번에는 그의 보호에 대한 물리적인 대가를 치렀다. 썬필드 홀의 도서관은 임시병실로 변모했다. 세바스찬은 문제의 첫 징후에 윈터스 부인이 소환하여 남작이 체포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도착한 가문의 주치에 하딩 박사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옮겨졌다. 그들이 이전에 증거를 펼쳐놓았던 거대한 참나무 테이블은 의사가 세바스찬의 어깨에 박힌 총알을 제거할 수 있는 즉석 수술대로 급히 치워졌고 그의 도구들은 깨끗한 리넨 위에 놓여 있었다. 일라이자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도왔다. 상처에 댄 임시붕대를 통해 피가 스며들었고 세바스찬의 얼굴은 의사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복구하는 동안 테이블의 짙은 마호가니 색을 배경으로 잿빛이었다. 의사는 마침내 마지막 바늘을 꿰매고 상처에 깨끗한 드레싱을 하면서 심각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할 겁니다. 의사는 하인들이 공작의 회복을 위해 그의 침실을 준비하는 동안 일라이자에게 알렸다. 상처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이런 부상 후에는 종종 열이 따르며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내일 그의 경과를 확인하러 다시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그가 깨어났을 때 차가운 물수건과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윈터스 부인이 다른 사람들이 밤을 새우는 동안 쉬라고 부드럽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라이자는 세바스찬이 그의 거대한 사주식 침대에 눕혀진 후 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에는 그가 그녀에게서 자신의 조사를 비밀로 한 이유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것과 같은 강한 결의가 역력했다. 이어진 긴 밤 동안 그녀는 의사가 경고했던 대로 열이 오르자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세바스찬이 의식과 선망 사이를 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강인한 몸은 이제 그가 독의 후유증을 겪는 그녀를 돌보았을 때와 잔인하게 역전된 위치에서 취약했다. 그의 짧은 의식이 돌아올 때면 그는 평소의 미소를 어렴풋이 띠며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인의 고통과 열이 그를 불안한 무의식 속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의 방어막이 진정으로 무너진 것은 선망 상태에서였다. 그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생각을 드러냈다. 진실을 너에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런 한 에피소드 중에 중얼거렸다. 그의 회색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너를 보호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비겁했지, 일라이자. 그의 복수로 너를 잃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포기했고 결국 너를 잃었지. 그의 날것의 고백은 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갈등을 드러냈다. 그녀를 가까이 두고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그녀를 밀어내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 사이의 불가능한 선택.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이별을 통해 실행되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동쪽 하늘이 침실의 두꺼운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옅은 빛으로 물들자 일라이자는 흔들림 없이 밤을 새우며 세바스찬의 가슴이 힘겨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 자신의 피로는 그의 필요 앞에서 잊혔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그녀는 남작의 독살 시도 후 그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해독제를 억지로 밀어 넣었던 순간을 부드럽게 되새기며 그의 불타는 이마에 입술을 눌러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대가로 저를 보호했어요. 세바스찬 쏨필드. 저는 당신이 그 헌신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조용한 선언은 그녀가 조심스러운 간호를 재개하면서 방의 정적 속에 머물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신을 해로부터 보호한 남자가 그의 보호의 결과에 굴복하지 않도록 결심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헌신의 진정한 깊이가 드러날 때마다 깊어졌다. 비록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위험, 거의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가 강요했던 고통스러운 이별 속에서 그 표현이 불완전했을지라도 남작의 체포 후 몇 주 동안 세바스찬은 점차 회복되었다. 그의 강인한 체질은 하딩 박사의 치료에 잘 반응했고 일라이자의 끊임없는 보살핌 아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열은 내렸다. 가을이 쏨필드 홀의 대지를 젓갈색과 금색으로 물들일 무렵 세바스찬은 짧은 시간 동안 침대를 떠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벽난로의 온기 근처에 놓인 푹신한 의자의 편안함 속에서 법률 문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회복은 어느 상쾌한 10월 아침 윈터스 부인이 세바스찬의 변호사인 윌러비 씨의 도착을 알리면서 중단되었다. 변호사가 도서관에 들어설 때의 심각한 표정은 그의 정중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달갑지 않은 소식을 예고했다. 두려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하. 그는 초반에 의례적인 인사를 마친 후 말했다. 그는 근처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일라이자를 불편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세바스찬의 미래만큼이나 자신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된 논의에서 자리를 비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링턴 남작이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석방 시 아내를 자신의 보호 아래로 돌려달라는 법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와 상관없이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영국 법에 따라 남편으로서의 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턱이 눈에 띄게 굳어졌고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너무 세게 쥐어 어두운 가죽 위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살인 미수가 결혼 해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그는 변호사가 고용주의 강렬한 시선 아래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마주하며 위험할 정도로 통제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법은 불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전하.
윌러비 씨는 불쾌한 진실을 전하며 얇은 손가락으로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조정했다. 남작의 범죄는 그에 대한 증거를 고려할 때 거의 확실히 투옥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것이지만 해링턴 부인의 아내로서의 법적 지위는 의회가 특별히 결혼을 해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안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상당한 재산이나 자귀가 걸려 있을 때 사회 최상류층에게만 허용됩니다. 이 발표에 이은 침묵은 도서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바스찬과 일라이자가 이 법적 현실의 의미를 곱씹는 동안 벽난로에서 통나무가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긴장된 분위기를 방해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몇 분 후 세바스찬은 일라이자에게 돌아섰다. 그의 회색 눈은 부상과 그에 따른 열로 인해 여전히 창백했지만 결의를 반영했다. 내가 당신을 법적으로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겠소, 일라이자. 그는 한때 그녀를 해링턴의 살인 계획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것과 같은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 직접 청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은혜를 동원하겠소.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겠소.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법적 형식 때문에 당신을 잃을 수는 없소. 이에 응하여 일라이자는 자수를 옆에 두고 그의 의자 옆에 섰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고 그 제스처는 그의 일방적인 보호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세바스찬. 그녀는 그들이 직면한 시련을 통해 피어난 새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찬 꾸준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정정했다. 저는 더 이상 위협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호가 필요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가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도전을 동등하게 마주할 거예요. 각자의 강점을 기여하여 우리와 행복 사이에 남은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거예요. 세바스찬과 그의 변호사 앞에서 주저 없이 말한 그녀의 선언은 남작과 결혼하기 위해 통로를 걸어 내려갔던 체념에 찬 젊은 여성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완전히 인식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안전에 대한 결정이 자신의 참여 없이 내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고 말없이 그들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회복과 그들의 미래가 이제 그의 힘만큼이나 그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오랫동안 혼자 보호의 부담을 짊어진 후 그에게 감소가 아니라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듯했다. 올드베일리 법원의 엄숙한 웅장함은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추문적인 재판 중 하나에 대한 조용한 증인이 되었다. 런던 사교계가 공개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귀족들은 평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3명의 아내를 살해하고 4번째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작의 전례 없는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해링턴 경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멋진 양복 대신 입은 죄수복으로 인해 줄어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배열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로 절차를 살피며 여전히 거만했다. 검찰은 며칠에 걸쳐 유죄를 입증하는 사건을 제시했다. 이전 해링턴 부인들의 사망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을 목격한 하인들의 증언, 남작이 정기적으로 특이한 화합물을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한 화학자의 증언, 그리고 묘사된 증상이 사망 증명서에 기록된 자연사가 아닌 특정 독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한 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라이자 블레구드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그녀는 결혼 서약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남자를 마주하면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다. 법정은 그녀가 결혼 축하연애 사건들, 오직 그녀에게만 제공된 특이한 고블릿, 와인의 쓴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레구드 저택에서 목격자가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짧은 시간 동안
남작의 경계심 없는 자백을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설명하자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조용히 죽었어야지, 여보. 이전 새 아내는 그랬어. 그녀는 남작의 본성을 드러내고 세바스찬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인용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낼 것이며 손필드 공작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살해하고 전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그의 의도는 명백하게 진술되었습니다. 이 증언의 방청석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술렁였다. 귀부인들은 손수건을 입술에 대었고 신사들은 암울한 눈빛을 교환했다. 왕국의 귀족이 연쇄 살인범으로 드러난 스캔들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증언하는 법적 조치가 거의 전례가 없는 사회에서 그 특이한 상황조차도 압도했다. 40년의 재판 경력을 가진 엄격한 판사는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 들은 후 재판 시작부터 드리워져 있던 법적 질문을 다루기 위해 돌아섰다. 이 범죄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나는 해링턴 남작의 아내 살인 미수가 결혼의 즉각적인 무효 사유가 됨을 이에 선언합니다. 해링턴 부인은 이후 법적으로 처녀 시절 성인 블랙우드로 돌아가며 피고인과의 모든 의무와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선언은 법정에 새로운 놀라움의 물결을 보냈다. 그러한 판결은 결혼 해소에 관한 기존 판례에서 급진적인 이탈을 의미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죄수는 뉴게이트로 이송되어 선고를 기다릴 것이며 그의 범죄의 심각성과 다중성을 고려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법에 따른 최고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남작을 피고인석에서 호송하기 위해 움직이자 그는 갑자기 방청석 첫 줄에 앉아있던 세바스찬과 자신을 분리하는 장벽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얼굴은 악의적인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마지막 도끼 어린 말을 뱉었다. 넌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손필드. 넌 내 것을 훔쳤어. 무덤에서라도 내 놈이 내 패배 위에 세우려는 어떤 기쁨이든 독살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세바스찬은 제 키만큼 일어섰다. 그의 회색 눈은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한 남자를 차갑게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법정을 통해 분명하게 울려 퍼지며 그의 응답을 전했다. 그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었어, 해링턴. 어떤 인간도 문서나 의식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 법이 일시적으로 그녀를 너에게 묶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언제나 내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웠지. 남작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갔다. 그의 범죄 증거와 본성의 공개적인 폭로로 인해 사회에서 한때 강력했던 그의 지위는 영원히 파괴되었다. 일라이자가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세바스찬은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통합된 법정 퇴장은 단순히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뿐만 아니라 속임수와 위협을 통해 그들에게 거부되었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들게 얻은 자유를 상징했다. 올드베일리의 위풍당당한 문 너머, 가을 햇살이 예상치 못한 따스함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마치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 둘을 괴롭혔던 그림자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3개월 후, 봄은 썬필드 홀의 영광스러운 색과 향기의 폭발과 함께 도착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장미 정원에서 그 모습이 뚜렷했다. 그곳에서는 여러 세대의 공작 부인들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품종을 재배해왔다. 겨울의 한기는 완전히 물러나 따뜻한 햇살을 남겼고 그 햇살은 정성스럽게 가꾼 덤불에서 가장 웅장한 꽃들을 피워냈다. 등반 품종으로 덮인 고대의 돌담 안에 자리 잡은 진홍색, 분홍색, 흰색 꽃들의 사적인 낙원이 만들어졌다. 세바스찬은 이 친밀한 공간을 더 격식 있는 정원과 분리하는 철문을 통해 일라이자를 안내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아래에 따뜻하고 꾸준하게 닿아 있었고 그들은 향기로운 꽃들로 무거운 꼼꼼하게 가지치기 된 장미 덤불 사이에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따랐다.
남작의 재판과 유죄 판결 이후 몇 달 동안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졌다. 세바스찬의 신체적 상처는 오래전에 아물었고 이별과 오해의 깊은 상처는 정직한 소통과 공동의 목적이라는 연고에 점차 굴복했다. 일라이자는 겨울 내내 손필드 홀에 머물렀다. 미혼 남성의 집에 거주함으로써 기술적으로 그녀의 평판은 손상되었지만 살인적인 남편으로부터의 구조와 그녀를 변호하다 입은 총상에서 공작이 회복하는 특별한 상황은 사회의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조차 잠재우기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 올해 장미는 특히 웅장하군. 그들이 얼룩덜룩한 그늘 속에 자리 잡은 거의 검게 보일 정도로 짙은 진홍색 꽃들의 정자에 둘러싸인 한적한 돌 벤치에 이르렀을 때 세바스찬이 말했다. 윈터스 부인은 이렇게 풍성하게 핀 적이 없다고 하더군. 마치 특별한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는 일라이자를 벤치에 앉힌 후 그의 완벽한 바지에 가해질 손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갈길 위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엄숙해졌지만 그녀가 드물게 무방비한 순간에만 엿볼 수 있었던 내면의 빛으로 밝혀졌다. 이 순간을 2년 동안 꿈꿔왔소. 일라이자 블랙우드.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남자로서는 드물게 노골적인 취약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마음의 가장 어둡고 절박한 때를 알았고 내 불완전한 보호 시도와 당신의 안전을 추구하며 우리의 행복을 잘못 희생한 것을 목격했소. 당신은 몸과 마음 모두에서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어쩐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이상의 용서와 이해의 능력을 발견했소.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감정으로 부드러워졌고 그 말들은 분명히 연습되었지만 그 준비만큼이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의무나 구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2개의 부서진 길이 수렴했기 때문에 나의 공작 부인이 되어주는 영광을 주시겠소? 나는 자귀의 보호나 부의 안정을 제공하지 않소. 당신은 당신의 힘이 둘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대신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정직,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한 남자의 헌신을 제공하오. 그들 위 장미로 덮인 아벌을 통해 새우며드는 햇살이 일라이자의 눈에 맺힌 눈물을 포착하여 그녀의 속눈썹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변모시켰다. 기쁨이 그녀의 얼굴을 안에서부터 밝혔다.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고통스러운 여정은 갑자기 가치 있게 느껴졌다. 이별과 고통의 각 단계는 그들이 이제 공유하는 더 깊은 이해를 단련하기 위해 필요했고 진실 없는 사랑은 단지 아름다운 환상일 뿐이며 고난과 정직함으로 단련된 사랑은 어떤 도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들 둘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 네, 세바스찬. 그녀의 빛나는 눈에 드러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당신의 공작 부인, 당신의 파트너, 모든 것에서 당신의 동등한 존재가 될게요.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얼굴 양쪽에 손을 얹었다. 그 제스처는 부드러우면서도 의도적이었고 그들은 합의나 의무가 아닌 선택된 헌신, 사회적 관습이 아닌 상호 욕망과 존중에 기반한 미래를 말하는 키스로 그들의 합의를 봉인했다. 손필드 홀의 고대 벽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편의와 의무의 결합, 애정이 아닌 이점이나 필요를 위해 주선된 결혼을 목격했지만 세바스찬이 피어나는 장미 속에서 일라이자를 팔에 안고 일어서자 그 영지는 훨씬 더 희귀하고 귀중한 것, 즉 한때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한 두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진정한 사랑과 공유된 이해에 기반한 결합의 약속을 환영했다. 손필드 홀은 초여름의 영광 속에서 찬란하게 서 있었다. 고대의 돌들은 황금빛 햇살에 따뜻해졌고 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를 따라 마차들이 들어오며 손필드 공작과 공작 부인의 첫 결혼 기념일 축하를 위한 손님들을 실어 날랐다.
그 큰 집은 그 행사를 위해 탈바꿈했다. 모든 방은 영지 정원에서 온 꽃들로 가득 찼고 무도회장은 춤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정식 식당은 런던 사교계의 어떤 연회에도 뒤지지 않을 잔치를 위해 차려졌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대부분의 귀족 모임을 특징 짓는 긴장된 형식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세바스찬과 일라이자가 각 도착을 개인적으로 환영하면서 주인과 손님 사이에 오가는 인사에는 진정한 따뜻함과 애정이 역력했다. 그들의 손은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맞잡혀 그들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깊게 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공동의 시련은 세바스찬이 지닌 고대의 자귀보다 더 희귀한 신뢰와 이해의 기반을 만들었다. 일라이자의 변화는 특히 그녀의 비참했던 첫 결혼 이전에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블랙우드 경의 조용하고 순종적인 딸은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대체되었고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은 우아한 권위로 손님들 사이를 오갈 때 지성과 기쁨으로 반짝였다. 저녁 식사가 발표되자 세바스찬은 일라이자를 촛불 아래에서 크리스털과 은이 빛나는 웅장한 테이블의 상석으로 이끌었고 모인 사람들은 기대에 찬 미소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하인들이 전통적인 기념일 축배를 위해 고블릿의 고급 와인을 채울 때 일라이자의 얼굴에 순간적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다른 고블릿과 다른 축배에 대한 기억이 잠시 그녀의 표정을 어둡게 했지만 이내 세바스찬의 손이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덮었고 그 제스처는 그들의 행복에 이르는 여정의 전말을 아는 몇몇 손님들에게 목격되고 이해되었다. 세바스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의 운명적인 순간을 의도적으로 재현하듯 수정 고블릿을 들어 올렸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과 감정이 그 제스처에 세우며 있었다. 나의 공작 부인에게. 그의 깊은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을 통해 쉽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게 신뢰 없는 보호는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소. 그 교훈은 힘들게 얻었지만 무한히 귀중하며 그것을 전해준 여인 또한 그러하오. 모인 손님들은 이에 응하여 잔을 들어 올렸고 일라이자가 남편 옆에 일어서면서 그들의 동의를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고블릿을 높이 들고 보완적인 축배를 제안했다. 그리고 나의 공작에게.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2년 전의 젊은 여성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자신감으로 꾸준했다. 그는 나에게 때로는 독과 치료제가 같은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의 이별은 우리 둘 다를 거의 파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구해 주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함께 마셨다. 와인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는 한때 무기였던 것을 축하로 변모시켰고 그들의 여정의 다양한 단계를 목격하고 이 상징적인 역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중에 저녁이 무르익고 손님들이 춤을 추기 위해 무도회장으로 흩어지거나 덜 활동적인 오락을 위해 카드룸으로 갔을 때 세바스찬은 그의 도서관에서 일라이자를 발견했다. 그 방은 도구로부터 그녀를 구하려는 그의 필사적인 시도와 그녀를 변호하다 입은 총상에서의 열띤 회복을 모두 목격한 곳이었다. 그녀는 선반 앞에 서서 그의 컬렉션 사이에 여러 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놓고 있었다. 그녀의 책과 그의 책의 통합은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허리를 감쌌고 그들은 함께 섞인 컬렉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얇은 시집과 식물학 연구서는 이제 그의 더 무거운 역사와 법률에 관한 책들 옆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창문을 통해 여름 저녁에 마지막 황금빛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를 상징하는 가죽과 양피지를 배경으로 하나가 되어 서 있는 두 인물을 조명했다. 일라이자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한 손은 그의 뺨을 만지기 위해 올라갔고 다른 한 손은 최근 몇 주 동안
그들의 미래에 대한 첫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녀의 약간 둥근 배 위에 얹혔다. 그 제스처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을 때 세바스찬의 눈에 담긴 기쁨은 말이 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표현했다. 손필드 공작과 공작 부인은 따뜻한 도서관 불빛 속에서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 독에서 치료로, 이별에서 결합으로, 비밀에서 진실로 이어진 그들의 여정은 그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 맞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유산을 이어갈 새로운 생명의 약속 속에서 이제 완성되었다.